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과 상대방 사이의 인연은 아직 끊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두 사람의 관계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얽혀 있지만 여전히 서로에 대한 애정이 많이 남아 있어요. 서로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을 응원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친구들이 연애하는 동안 서로의 감정과 관계를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역시 두 사람의 관계를 지지하고 다시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특히 상대방의 친구들이 조금만 더 잘해봐 이렇게 하면서 응원을 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응원이 두 사람의 관계에 큰 힘이 될 수 있겠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아요. 1번 분들의 마음을 먼저 보니까 여러분은 이 관계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듯 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맞는 건지 아니면 다시 보지 않는 게 좋은 건지 고민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도 다시 떠올려보고 헤어지게 된 이유도 되짚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감정은 여전히 상대방에게 끌리고 있어요. 그리움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자꾸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와 비록 몸은 헤어졌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얽혀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문득 그 사람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커질 때 재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살펴볼게요. 상대방 역시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속으로는 여전히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상대방은 굉장히 고집이 세고 자기 의견이 확고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한번 결정한 자신의 생각을 쉽게 바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진 이후에도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혼자서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은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때 잘못했나? 라고 반성하듯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나 주장에 문제가 있었나? 내 생각이 틀렸었나? 라는 식으로 자기의 주관과 판단에 실수가 있었는지 되짚어보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자신이 고집을 피운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여러분이 연애를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판단과 생각들을 되짚어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고 전과는 크게 다른 부분이에요. 원래 이 사람의 성격대로라면 내 생각이 맞지 않았나? 라는 그런 고민조차 하지 않아요. 무조건 내 생각이 옳았어. 나는 틀리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을 되짚어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이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건 그만큼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도가 컸다는 증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회에 대한 상대방의 마음을 살펴보니까요. 상대방은 이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사이야. 우리는 다시 붙을 거야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깔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둘만의 견고함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두 사람의 관계가 다른 사람과 연애할 때는 잘 느낄 수 없는 정말 특별한 감정을 주고 서로에게 이성적으로 끌리는 감정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이 관계는 끊어내기 어려운 인연이고 어떤 순간에는 그 끌림이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강하게 작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한번 헤어져도 다시 서로를 그리워하게 되고 다시 결국 재회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헤어짐과 재회를 반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해당이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두 분이 재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갈등이나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해결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상황을 피하려면 이전과 달리 새로운 방법으로 관계를 끌어가야 해요. 그래서 예전처럼 감정에 휩쓸려서 결정을 내리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방식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성적이고 성숙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런 성숙된 대화가 관계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두 사람이 재회하게 된다면 우리의 사이는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니까 만약 두 분이 재회를 하게 되신다면 자주 만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빠르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거고 지금의 어색함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서로의 마음을 다시 이해하게 되면서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갈등과 오해가 다 풀리게 되면 관계는 점차 더 깊어지고 두 사람이 다시 서로의 감정을 진지하게 나누게 될 거예요. 재회 후에는 단순히 연애를 넘어서 더 구체적인 미래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될 거예요. 두 사람의 목표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지금 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과거의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상대방의 잘못만 따지기보다는 나 자신이 이 관계에서 잘못한 점을 돌아보고 고쳐가려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 노력이 있어야만이 두 사람은 성숙하고 안정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열린 마음과 따뜻한 태도로 대화를 하시는 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분은 재회를 하실 수 있으나 이별과 재회가 반복될 수 있으니 관계를 끌어가는 방식,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두 분 다 노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다시 대화를 할 일이 생겼을 때 먼저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이제 솔직하게 서로의 생각을 다 말해보자. 서로의 감정을 다 꺼내보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한번 해주시고 대화를 끌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2번 분들이 상대방에 대해 여전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현재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강한 마음도 있고요. 그동안의 감정들이 여전히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상대방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깊은 대화를 나눠보고 싶고 과거의 갈등을 풀어서 관계를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관계에 수용적인 마음이 커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이미 있으세요. 그동안의 나의 잘못도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보려는 태도를 가지고 계셔서 상대방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대화할지에 대해서 이미 시뮬레이션을 돌리듯이 혼자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막연히 상대방과의 재회에 대한 가능성도 그려보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보니까 상대방은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현재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마음의 벽을 두고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느끼기에 상처가 깊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감정적으로 다시 가까워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다가가려고 해도 상대방은 아직 그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나는 너무 아팠어, 힘들었어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시 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아직도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생긴 상처가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과의 재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는 끝난 관계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많이 좋아했고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컸다고 봅니다. 지금은 당장 자신의 힘든 마음을 추스르기도 벅차기 때문에 재회까지 생각하기에는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어요. 두 분이 헤어졌을 당시를 보니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연스럽게 헤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 과정에서 많은 후회와 아픔이 있었을 거라고 해요. 아쉬움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감정이 다 식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이별을 통해 깊은 후회와 괴로움을 겪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쉽게 마음을 여는 게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별 후에도 두 분은 서로를 많이 생각했겠지만 그 생각들이 곧바로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는 마음이 크신 걸로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이제는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하는데 이런 마음은 관계 회복에 아주 긍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려는 자세는 이 관계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 주신다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상대방에게 현재 시점은 시기상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개인적인 일도 많고 감정적인 상처도 여전히 깊어서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다가가려고 해도 상대방은 그만큼 마음을 여는 게 어려워요. 지금 상대방은 자신을 치유하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에게 너무 빠르게 다가가거나 서둘러서 재회를 요구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너무 조급하게 행동하면 결국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고 밀어내기만 할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의 마음속은 차가우면서도 날이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칼날에 베일 수가 있어요. 말도 둘러서 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자기의 잘못은 없다는 듯이 또 미련은 하나도 없다는 듯이 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녹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여러분들에 대한 그리운 감정이 서서히 자리 잡게 되면 그때 다가가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상처를 덜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게 가장 힘들거든요. 다가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기다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감정 소모를 엄청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사람과 꼭 재회를 해야겠다. 다른 사람은 절대 연애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시라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이 더 안 다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게 자신의 행복에 더 좋은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주세요.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이 많이 닫혀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대화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재회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야 하고 상대방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시간을 줘서 관계를 서둘러 회복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과 감정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천천히 다가가셔야 한다. 그러면 힘들지만 재회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두 분 모두
이 관계가 갑자기 끝난 것처럼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 관계가 왜 끝나게 됐는지,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상대방과 함께한 시간이 길고 서로를 깊이 이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갑자기 관계가 끝났을 때 큰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힘드셨을 거고,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 사람과 다시 대화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함께했던 좋은 추억들이 떠오르고, 그 추억을 떠올리면 그렇게 행복했을 때가 있었는데 하는 생각도 들면서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작더라도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봤더니 혼자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여러분에 대한 애정의 감정을 가지고 있고 좋은 추억을 떠올리면서 회상에 빠질 때가 있지만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불안감이 결국 재회를 결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 아직까지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상대가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우리가 다시 시작했을 때 예전처럼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큰 거예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상대방도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해요. 그리고 만약 다시 다가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조차 막막해 보이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관계에 대해 직면하기보다는 회피하는 쪽으로 더 기울어 있는 모습이에요. 사귀는 동안 여러분은 이 관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오셨을 거예요. 아마 실질적으로 관계를 이끌어가는 주도권은 여러분에게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이 먼저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건 여러분이 상대방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서 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일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이런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은 안 해주는 것 같아, 혹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때도 있었다고 하고요. 상대가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여러분의 어떤 행동들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가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괜찮은 척 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말을 해야 알지,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대가 진짜 서운한 건 말을 안 하고 괜히 다른 걸 트집 잡아서 심술 부리면 진짜 환장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답답하고 버거운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때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알게 모르게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두 분 사이의 추억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아요. 많이 사랑했고 함께한 시간 동안 깊은 유대감을 쌓았고 서로를 잘 이해하는 사이였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다시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중요한 건 이 관계가 한 사람만 주도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두 분 모두 아직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서 이대로 간다면 그냥 애매한 상태로 남게 될 수도 있어요. 만약 재회를 원하신다면 먼저 움직여 주시는 게 재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만들고 서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해요.
대화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다가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부드럽게 다가가 주셔야 합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확신이 부족한 상태라서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만약 너무 강한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이 더 거리를 두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천천히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거의 사춘기에 예민한 아이를 다룬다 라고 생각하고 또 동굴 속으로 숨지 않도록 살살 달래가면서 다가가야 합니다. 만약 재회가 이루어진다면 처음엔 서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순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분의 관계는 점점 더 단단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전의 갈등이나 이별을 통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소중함도 느끼면서 이런 경험이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답답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또 사랑에 빠지면 세심하게 챙겨주고 가끔 감성적인 모습도 보여주기 때문에 행복한 연애를 할 수는 있거든요. 사랑받는 느낌도 확실하게 주면서 연애를 하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만의 장점도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더라도 조금 더 힘을 내셔서 먼저 다가가 주신다면 만족스러운 재회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면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안정감과 든든함을 느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안함이 없고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만큼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사람은 정말 중요한 존재였고 그런 안정감 때문에 그 사람과 다시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생기고 헤어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을 살펴볼게요. 먼저 두 분이 사귈 당시의 상대방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크고 진지했다고 해요. 결혼을 한다면 여러분과 하고 싶고 아이를 기른다면 여러분과 함께 기르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깊었다고 하고 그만큼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상대방의 마음을 보면 상대방은 지금 이 관계에서 신뢰를 잃었다고 느끼고 있어요. 상대방은 이성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신뢰가 무너졌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관계의 미래를 그리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재회할 마음은 부족한 상황이에요. 상대는 이미 결정을 확 내린 거죠. 지금은 꽤 단호한 상태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 재회를 원하신다면 아주 노력을 많이 해야 하고 쉽게 연락 한번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신뢰가 깨졌던 부분을 다시 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을 어필을 많이 해주셔야 하고 변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줘야 해요. 여러분은 사실 상대방에게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외적인 부분이나 성격적인 부분에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분을 놓치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 매력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상처를 받았고 지금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따뜻한 마음과 안정감이에요. 너만 바라볼게. 항상 너만 지켜볼게.
이런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보여주신다면 상대방은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는 것이 중요한데 다가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과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내가 부족한 점이 많았고 너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라는 반성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반성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과를 한다고 해서 얕잡아 보고 만만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마움을 느끼고 상대방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재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진심입니다. 솔직하고 진지한 태도가 상대방에게 전해지면 그 사람은 마음을 열게 될 거예요. 주의할 점은 이 사람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다가간다고 해서 바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심을 담은 메시지로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 내 잘못도 있었어. 나는 계속 기다릴게. 이런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당장은 상대가 큰 반응이 없을 수 있지만 서서히 그 사람은 그 진심을 느끼게 될 거예요. 상대방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상대방은 성격 자체가 굉장히 단호하고 이성적이고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돌리는 게 쉽지는 않지만 만약 이 사람이 재회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즉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한 번쯤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해 주시고 마지막은 기다린다고 말해놓고 시간을 주시는 게 재회운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락을 하거나 아예 관심 없는 척을 하는 것보다 허심탄회하게 여러분의 감정을 드러내 주시고 오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해 주시고 그 이상은 무리하게 다가가지 말고 그 사람의 감정이 돌아올 때까지 기간을 두셔야 해요. 상대방의 태도가 단호하고 차가워서 여러분이 막막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면 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만큼 이 사람은 강한 고집 때문에 한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쉽게 한눈 팔지도 않고 허튼 짓도 안 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사람이에요. 약간 내 자식들을 절대 안 굶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정생활을 하실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아예 인연이 끊겨버린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조언대로 하신다면 다시 재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5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두 분은 처음 만났을 때 스파크가 튀는 만남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빠르게 관계가 진전되었고 그때는 서로 답답함도 없이 자연스럽게 끌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도 자신이 마음에 든 사람에게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첫 만남에서는 서로에게 어려움을 느끼진 않았을 거예요. 왠지 더 오래 만난 사이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계속해서 깊어지기에는 두 분 모두 상대방에게 깊은 마음에 대해서는 드러내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서로가 가진 깊은 감정이나 진짜 생각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과거의 연애사나 가정사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또 서로에게 아쉬운 부분들을 터놓고 대화해본다기보다는 막연히 자기 생각대로 상대방이 움직이기를 바라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깊은 교감까지 가기는 벽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러분은
상대방을 매력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느끼고 함께 있을 때 말이 잘 통하고 티키타카가 잘 되고 즐겁고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또 이성적인 매력도 있지만 여러분이 과거의 관계에서 받았던 상처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때 힘들었던 기억, 부정적인 감정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어서 그런 점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모든 마음을 다 내어주고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니까 상대방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겼대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마음속에선 여러분과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점이 많다고 느끼고 있지만 조금 소극적인 모습으로 지켜만 보고 있어요. 현재 두 분이 서로 관계를 이어가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대로 간다면 관계가 서서히 끝날 가능성이 커요. 서로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런 변화 없이 지켜보기만 한다면 당연히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쪽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너무 그리워 다시 만나자 이렇게 대화하는 것보다는 잘 지내? 커피 한잔 할까? 이런 식으로 부담 없이 친분을 쌓아가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 두 분이 재회를 하신다면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상대방은 아마 자신감을 가지고 이 관계를 주도하려고 할 거예요. 이 사람은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게 바로 5번 분들이 힘들어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다시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음속에서 혼자서만 전전긍긍하거나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면서 마음고생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게 점점 쌓이다 보면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생각을 많이 표현을 해주셔야 상대가 여러분들을 배려해 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말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꼭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다 솔직하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상대방은 기본적으로 외적으로도 매력적이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또 눈치도 빠르고 타인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서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감성적이거나 순수한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변화하거나 또 자신이 간섭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거나 조정하려는 시도는 어렵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표현한다고 해도 100%다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수 있어요. 상대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려고 하고 노력은 하겠지만 자기가 내키지 않는 건 변화하지 않을 거거든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 관계가 힘들다고 느끼면 사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이 관계가 너무 힘들게 느껴지거나 갈등이 계속된다면 재회를 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반면에 상대방의 그런 모습조차도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재회는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사실 5번 분들은 강압적이고 리더십 있는 스타일보다는 어른스럽고 나를 포용해 줄 수 있는 부드럽고 유한 사람이 더 어울리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을 해야 더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처나 어려운 부분들을 다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잘 어울립니다. 물론 아주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스파크 튀는 연애도
흔치 않고 너무 좋지만 한번 경험해본 걸로 만족한다고 생각하고 다음 상대는 더 어른스럽고 연상 같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 더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나는 꼭 이 사람이랑 재회를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먼저 연락하고 다가가 주시면서 가볍게 대화를 시도해 보시면 관계는 쉽게 풀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하고 나면 그 뒤부터는 그 사람에게 맡기면 돼요. 그 사람이 알아서 리드를 하면서 주도권을 쥐고 관계를 끌어가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더 행복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5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